자, 보세요. 자, 오늘 마지막 작품이 왔습니다. 귓돌이 저 귓돌이. 시조 중에서 사설 시조거든요. 사설 시조는 대부분 작자가 누군지 몰라. 작자 미상이죠. 사설 시조의 특징은 원래는 평시조가 어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초장, 중장, 종장, 3장 구조 사음보를 명확히 지키고 있고요.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로 음수율을 정확히 지키는 편인데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가급적 종장은 안 건드리려고 노력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장 변형이 큰 사설 시조도 있는데요. 대부분 중장이나 초장을 많이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사설 시조는요. 완벽하게 사음보 율격을 엄격하게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사음보 율격의 룰에서 다소 벗어난 운율 형태이다. 그러면 자유시야? 그렇다고 자유시는 아니에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형식은 엄연히 살아있되 그 각 장의 음보율이 좀 깨지는 경향이 있죠. 자, 잠깐만 선생님 설명 조금 더 들어볼라? 응? 들어볼라? 볼래요? 우리가 멀리 가진 않을게. 삼국시대로 한번 가볼게. 삼국시대 잘 들어보세요.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 백제 크게 이렇게 세 나라 잡죠, 그렇지? 고구려는 어디랑 가까웠지? 중국 본토랑 가까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시대 때는 주로 뭘 써요?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한시를 쓴다고. 백제도 한시를 씁니다. 중국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유일하게 백제 고유의 가요, 백제 가요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뭐야? 정읍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된 거고 신라도 물론 한시가 덜어 있지만요. 신라 하면 또 뭐가 유명해? 향가 총 25수가 전해지죠. 삼국시대가 이렇게 있다가 뭐 중간에 과도기 때 뭐 후고구려 후백제 이런 거 말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보자면 그 다음에 어떤 왕조가 생겨나? 왕시인 고려 왕조가 생겨나죠. 고려 때도 분명히 한시가 있습니다. 한자 문화권,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다 모두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려가요라는 것도 생기고요. 그리고 향가가 일부 있습니다. 향가가 조금 남아 있어요. 더더군다나 두둥 시조가 처음 생겨나요.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오다가 고려가 망하고 자 조선 왕조로 오죠. 조선 왕조는 이씨 왕조니까요. 자 조선 시대에는 이제 고려가요라든가 그런 게 안 쓰이고요. 향가 그런 거 안 쓰이고요. 한시는 여전히 써요. 지금도 한시는 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시조가 살죠. 그리고 시조를 연장해버린, 시조의 길이를 늘려버린 가사문학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가사가. 그래서 최초의 가사가 정국인의 상춘곡이고요. 이건 조선 초기예요. 그러다가 쭉 흘러내려오다가 시조가 처음에 요때 시조, 고려 중말 조선 초까지의 시조는요. 주로 어떤 경향이냐면 주로야 꼭 100%는 아닌데 양반층 또는 사대부들 당연히 주로 남자들이 불렀는데 그 해당 내용들은 주로 뭐냐면
유교적 이념 또는 성리학적 이념, 때로는 간혹가다 자연 친화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때 시조를 짓거나 창작하거나 향유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때 한글이 창제되고 난 이후에 한글 창제 이후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막 문학 작품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늘어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 흐름 속에 뭐가 있느냐? 사설 시조가 조선 중후기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사설 시조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 평민들도 뭘 알게 된 거야? 한글을 알게 됐으니까 마음껏 씁니다. 근데 일반 평민들은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 그래서 사설 시조는 대부분 이렇게 작자미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픔, 괴로움, 어떤 뭐 즐거움, 통쾌함 이런 것들도 다 모두 해학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평민들만의 시선으로 잘 그려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귓돌이 저깃돌입니다. 사설 시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작품 한번 봅시다. 자,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 저 귓돌이. 중장이 파격적으로 길어졌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길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장형화라고 해요. 장형화되었다. 길어졌다. 종장도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키는 건 종장의 첫 음보 두어라예요. 한 번만 읽어볼게.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 저 귓돌이. 어인 귓돌이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지 혼자 울어내어 사창 여인잠을 살뜰히도 깨우는 거야. 두어라. 지 비록 미물이나 무인동방의 내 뜻을 알리는 너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해볼게요. 분석.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여쁘다 저 귀뚜라미. A, B, A 구조죠. 학교에서도 아마 배웠을 건데 왜 A, B, A야? A는 다 비슷하거나 똑같죠. B만 다르죠. 이것도 역시 운율 형성을 한 거예요. A, B, A 형식이다. 귀돌이 저 귀돌이 어여쁘다. 어여쁘다가 무슨 뜻이야? 예쁘다야? 그렇지. 불쌍하다. 불쌍하다 저 귀돌이. 왜 불쌍해? 어인 귀돌이는 지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자른 짧은 소리, 절절, 노래 마디 마디, 슬픈 소리. 자, 소리 청각적 심상이 이 시를 지배하는 심상이 되겠고요. 어떤 귀뚜라미가 지는 달 그리고 새는 밤에 귀뚤 이렇게 하면서 마디마디 슬픈 소리. 귀뚜라미가 슬픈 소리를 낸대요. 지 혼자 울어내어 사창. 사가 무슨 사자야? 사가 비단 사자입니다. 창은 윈도우니까요. 비단 창문이죠. 근데 비단 창문이라는 해석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왜지? 얘기한 적 없나? 응? 화자가 어떻게 알았어? 어? 언제 배웠어 그런 거? 그래? 뭐야? 기특이네. 사창 또 같은 말. 너무 기특하다. 사창 또 옥창이면 무조건 화자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자, 사창, 옥창, 화자가 여성. 사창, 옥창, 화자가 여성. 즉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성적 어조라는 거죠. 여성적 어조고 그 다음에 뭐가 섬세한지 나도 잘 모르겠거든. 근데 섬세한 어조라고 해요. 그냥 여성이 불렀을 거다라고 하니까 그 전형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문제 출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도 고민이 많아서 잠이 잘 안 오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잤어. 그랬더니 기틀기틀기틀 하면서 나를 깨운 거야. 그럼 화가 나 안 나? 간신히 잠을 들었는데 살뜰히도 얄밉게도 내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그걸 저 귀뚜라미가 나를 깨우는구나. 어우 열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터뜨려야 되나? 두어라. 그치 마. 지 비록 하찮은 미물이지만 무인동방,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이 방 안에 내 뜻, my heart죠. 내 마음을 알아준 건 저 귀뚜라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귀뚜라미와 화자는 똑같이 슬퍼서 우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화자와 귀뚜라미는 서로 모두 부정적 상황이지? 부정적 상황에 있죠? 그래서 부정적 정서로 같이 울고 있지? 그리고 그냥 계속 울고 있죠? 얘네 둘의 관계는 뭐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동병 상련의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자 지금 귀뚜라미가 슬픈 소리를 운다라고 얘기했으니 일단 이 귀뚜라미는 첫 번째 뭐가 됐어요? 의인화가 되었죠. 두 번째 의인화된 귀뚜라미의 정서와 화자의 정서가 같죠. 그럼 이 귀뚜라미는 모두 되는 거야.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요 얘기 하면 또 정리가 되는데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고전시가에서 귀뚜리가 나오잖아? 그럼 첫 번째 무조건이야 얘는. 일단은 청각적 심상이에요. 두 번째 귀뚜라미는 언제 울어? 주로 가을에 울죠. 그래서 귀뚜라미 자체가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는 자연물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가 중요해. 귀뚜라미의 소리가 그렇게 처량하고 슬프다 보니까 항상 얘는 뭐예요? 화자의 감정이입 대상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어디에서? 고전시가 안에서 얘는 항상 99.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귀뚜라미 어여쁘다 저 귀뚜라미. 어떤 귀뚜라미는 지는 달 새는 밤에 끼뚤끼뚤 우는데 긴 소리도 짧은 소리도 마디마디 그렇게 슬픈 소리를 그렇게 외롭게 혼자 울어서 내가 살짝 잠든 그 여인잠을 얄밉게도 깨운다. 근데 어떻게 미워할 수 없지. 나랑 같은 처지거든요. 그래서 지 비록 하찮은 곤충인 미물이지만 아무도 없는 이 무인 동방에 내 마음을 아는 것은 너밖에 없구나. 그래서 실은 귀뚜라미와 나는 서로 이러한 관계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동병상련의 관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아? 괜찮나요? 괜찮아? 정말 괜찮은가 본데? 좋습니다.